안녕하세요. 사랑부동산 이정희 대표입니다. 오늘은 내 재산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해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세를 해서 들어갔다면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해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. 계약을 하고 중도금 치고 잔금을 떼서 내가 하는 잔금날 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돼야 되거든. 일단은 그날 이사할 거잖아요. 입주하고 그 다음에 전입신고를 하는 거예요. 14일까지 하게 돼 있죠. 의무적으로. 그날 바로 하라는 거지. 14일 동안 기다리지 말고 바로 하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를 받는 거죠. 계약서까지 가면 이렇게 간을 찍어줘요. 600원을 주면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어요. 전입신고는 정부 이사할 때 가서 할 수 있어요. 인터넷으로. 그리고 전입신고는 아시다시피 요즘에 태그 안 하고 바로 전입하면 자동으로 태그 되잖아.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그날 잔금을 치는데 주인이 그날 건저당을 할 수가 있잖아요. 내 잔금 치고 나서 동시에 그러면 확정일자는 그날 효력을 발생하지만 전입신고의 효력은 이 길 0시부터 발효가 돼요. 그러면 우선 변제권이 건저당이 먼저 된다는 거지.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. 이거는 정말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.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. 내 전세 보증금 날릴 수 있잖아. 주인이 마음먹고 의도적으로 집을 잡혀서 건저당을 해버렸다면 전세 안 들어온 건 줄 알면 대출 받을 수 있거든. 집주인이 살다가 전세가 들어올 경우는 가능하잖아. 확정일자는 운전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배당 순위와 관계 있잖아요. 그죠? 내가 주인한테 그 돈을 주면서 사실은 채권이잖아요. 채권. 그럼 내가 채권자고 주인은 그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. 그 채권을 물권화한 거예요. 얼구에 있는 전세권, 건저당권, 저당권, 임차권 다 권리는 소유권 빼고 얼구에 있잖아요. 그거를 물권화한 거예요. 물권. 그것이 이제 확정일자인데, 확정일자는 경매 공매 될 때 내가 우선 변제권을 받을 수 있는 거를 날짜로서 딱 확정을 받는 거예요. 만약에 이제 확정일자를 안 받으면 경매가 됐을 경우 돈을 빨리 받아 나가고 싶을 때 나갈 수가 없어요. 분명하게 배당 종기일에 확정일자 받은 사람만 신청할 수가 있거든. 그래서 그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된다. 전입신고는 내가 거기에 살고 있다는 점유권을 인정받는 거죠. 내가 임대 기간 동안 그 보증금에 대해서 주인이 바뀌더라도 내가 거기를 점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입주하고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 세 가지가 따라 같이 다녀야 돼요.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항상 점유라는 게 따라다녀야 되거든. 내가 그 자리를 떠나면 보를 못 받아요. 거기서 안 살게 되면. 그래서 필요한 게 전세권 설정이에요. 전세권 설정은 굳이 거기 안 살아도 관계없어. 그거는 안전히 등기부에 물권화돼 있어서 내가 안 살더라도. 그래서 지난번에 임차권 등기에서 문제가 됐던 사람 있잖아요. 건축물대장에 번호가 바뀌어가지고 문제됐던 그 사람은 만약 그때 거기 전세권 설정을 했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이 그 보증금을 받았지. 그런 측면에서 정말 경비를 들더라도 그때는 뭐 계약했을 때 분명히 주인이 전세권 설정해줬을 거 아니야. 이거는 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. 뭐 임차권이라든지 확정일자 이런 것들은 다 주인의 동의 없이 가서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의 장단점이 그런 거예요. 경비는 들지만 내가 안 살아도 되는 거. 확정일자는 굳이 그런 설정 비용이 안 들어도 그 보장을 다 받는 거니까. 그러나 이제 단점은 뭐냐면 거기서 점유하거나 하지 않으면은 이제 보를 못 받는 거. 네, 그 부분이 이제 단점이 되겠죠. 그리고 전입신고가 다음 날 이 길 0시에 효력이 발생된다고 했잖아요. 근데 전세권은 당일날 효력이 발생해요. 그 부분에서도 장점이라는 거죠. 그리고 임차권도 마찬가지고 전세권도 바로 내가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. 만약에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은 거라면 내가 기한이 돼서 주인이 돈을 안 할 경우는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야 돼. 판결을 받아서 강제 경매로 넣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하지 말고 요즘에 임차권이 있으니까 임차권 등기를 해서 그걸 가지고 강제 경매를 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죠. 보증금을. 내가 지금 확정일자, 전입신고, 전세권에 대해 설명을 했잖아요. 이 세 가지가 이제 순수에 따라서 내가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데 네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자고요. 첫 번째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어요. 그날. 그리고 그날 또 주인이 건저당 설정을 해버렸어. 동일한 날짜야. 그럴 경우 건저당이 선순위가 돼버려요. 왜냐하면 건저당은 당일 효력을 발생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이 길 0시에 발생하니까 건저당이 우선순위라서 건저당 때문에 내 보증금 하나도 못 받을 수 있어요. 이런 경우. 정말 걱정이 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. 저도 이제 계속 계약서를 쓰는 사람이라 남의 보증금을 다루는 사람이잖아요.
이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주인이나 여러 가지 여타상을 오랫동안 얘기하기 때문에 한 번도 문제는 없었어. 그러나 처음에 이제 주인도 잘 모르고 그 성분도 잘 모르고 이런 계약을 했을 수도 있잖아. 그것도 내가 했다 하더라도 다른 부동산하고 공동중개했을 경우 또 그 부동산에만 맡게 될 케이스도 있어요. 그럴 경우 주인이 했던 나쁜 사람이 아닐지라도 번외 어려움이 당하면 그렇게 속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. 제가 전세 계약서를 쓰면서 이 등기를 계약 다음에 이길까지 유지한다라고 단서를 썼어요. 그 전에 어떤 설정이나 건저당을 해서도 안 된다. 만약에 하게 되면 손해배상을 한다. 계약금에 배상을 한다. 아예 딱 계약금을 배상까지도 쓴 거야.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세 임대인이 아들이 사고가 난 거야. 보이스피싱으로 2억을 손해를 보게 생겨서 그걸 갚느라고 해결하느라고 설정을 해버린 거야. 계약 위반이잖아요. 그래서 계약금에 배상을 받는 일이 있었어. 이렇게 내가 계약을 해놔놓고 그 사이에 집에 아무것도 뭐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주인은 건저당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. 만약에 매매도 마찬가지가 있어요. 집을 계약금을 걸었는데 또 중도금까지 걸었는데 잔금이 될 때까지는 내 등기부상에 나타나지 않잖아. 그러니까 돈을 빌릴 수 있는 거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가등기도 할 수도 있어. 걱정되니까. 그러면 대체 못 하잖아요. 근데 이제 그렇게는 사실은 이제 믿고 하는 거지.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대다수는 뭐 소유권 이전 가등기까지 하면서까지 계약을 하진 않아요. 이제 그럴 수 있다라는 거. 그런 케이스도 종종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계약이라는 게 참 조심스러워요.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는 같은 날이야. 그날 했어. 근데 그 다음날 건저당을 한 거예요. 그거는 완전히 건저당 후순이에요. 왜냐하면 이길 0시니까 앞이잖아. 그래서 이제 그거는 선순이고 그 다음날 건저당 한 건 관계가 없어요. 후순이니까. 그건 문제가 없어. 근데 이제 세 번째 확정일자를 먼저 받고 전입신고와 건저당이 같은 날짜라.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? 건저당이 선순이에요. 왜냐하면 전입신고는 그 다음날 0시 이길 이후에 효력을 발생하잖아요. 그날 확정일자 되고 건저당 되고 그 다음 전입신고 1 된 거야. 그러면 이 부분은 전입신고가 D니까 확정일자를 먼저 받고 전입신고 건저당이 같은 날짜는 건저당이 선순이고 그 다음에 전입신고를 먼저 받고 확정일자와 건저당이 같은 날짜다.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? 건저당이 후순위가 되겠죠. 전입신고에 이길 0시 이후니까 전입신고가 먼저 되고 건저당 후순위라는 거지.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후순위 선순위에 따라서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고 내가 챙길 수도 있어. 근데 예를 들어서 잔금일날 건저당 설정을 할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약사항을 꼭 쓰라는 거지. 1번 같은 일을 대비해서 특약사항에다가 절대 다음날 이길까지는 건저당을 해서 안 된다. 하게 될 경우는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라는 단서를 넣으라는 거죠. 오늘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세 가지 전입신고, 확정일자, 전세금 설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이 세 가지 꼭 유의하셔서 여러분 전세금 꼭 지키시길 바라면서 감사합니다. 안녕.